갑자기 유상증자 유행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상당히 크죠. 삼성 SDI가 2조 원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했어요. 역대 최대 금액인데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삼성 SDI는 재무제표를 봐도 유상증자를 하긴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업황이 안 좋고 투자는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우려를 표했던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던 거고,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혀 타이밍을 예상 못했어요.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그것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나오니까 주주들이 깜짝 놀랐죠. 어제 시간에 하한가 10% 났습니다. 왜 상법 개정이 나오는 시기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줄이어서 나오는 걸까? 만약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은 또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그룹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완전히 열받겠죠.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은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추가 유상증자들이 나오느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열받아하는 이유는 기업은 유상증자 할 타이밍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지정해서 합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식을 들어요. 깜빡이라도 켜주고 해주면 이해를 하고 미리 좀 팔아놔야 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기습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악재에 해당되죠. 소주에 물을 타는 게 유상증자인데요. 한 기업을 두고 주식 수가 늘어나요. 숟가락이 늘어날수록 주식당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주식당 순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주가 밸류가 떨어질 수가 있죠.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더라도 주주들의 돈이 꼭 필요할 때 추가 자본을 태워서 사업을 키우고 이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유상증자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회사가 어려울 때 대출도 안 되니까 유상증자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악재고, 시장이 좋을 때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럴 때는 호재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삼성 SDI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회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가 아니고 타이밍 러쉬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호재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주가가 하락하는 저점에서 유상증자를 했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역사상 고점에서 유상증자 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의 정석이라고 볼 때, 기왕하는 유증이라면 고점보다는 저점 유증이 주주에게 유리하죠. 시가총액이 36조 근처까지 갔었거든. 3조 6천억 유상증자면은 시가총액의 10% 규모입니다. 유상증자가 호재로 해석될 거냐 악재로 해석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커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 회사는? 돈 잘 버는데 순이익으로 커버해도 되고 대출로 커버해도 되는데 왜 유상증자야? 우리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 애초에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증설을 하겠다 이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년 만에 매출이 2배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5배가 된 회사예요. 주문이 밀려서 공장을 더 지어야 되겠다.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 하겠다. 지상무기 생산에 2조 5천억 투입하고 해외 조선소 시설 지분 매입에 8천억 투입한다. 이번에 그 호주 오스타를 적대적 인수를 해서라도 미국 군함 생산이 가능한 조선소를 확보하려는 것 같거든요. 필리 조선소만으로는 안 되겠다.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기를 만드는데 3천억이 투입되고요. 당장은 충격이고 악재지만 이 돈으로 타이밍을 당겨서 계획대로 큰 매출을 낼 수 있다면 나중에는 호재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결국은 이 결과를 알 수가 없고, 지금 내 돈을 가지고 가서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악재로 보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자녀가 와서 엄마 나 3억 6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사업하려고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사업하면은 좋은 결과 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재로 해석되는 건데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로 사업 잘하는 아들이 와서 돈 좀 빌려달라 해서 진짜 사업 좀 키우겠다. 정말 키워오면 호재가 되겠죠. 결국은 결과를 봐야 된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돈을 왜 유상증자로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올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고요. 순이익만 1조 7천억 났습니다. 2년치 순이익으로 커버가 가능한 돈인데 왜 그거를 유상증자로 하느냐. 2년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오는 건데 그 정도면 대출로도 가능한 거 아닌가? 아무리 타이밍이 급했다 하더라도 왜 이게 유상증자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때리지 말고 이런 이유로 되는 거고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갚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은 앞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주주들이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경제를 떠나서 그만큼 지금 무기 생산 능력을 급하게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유럽, 미국, 아시아 모두가 무기가 급합니다. 그거는 돈을 떠나서 방위 산업이에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산업입니다. 무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하겠죠.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가 급하다 라고 사방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만큼 세계 정세가 평화에서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 자체가 경제를 떠나서 세계 정세에는 좋은 소식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약간의 확률이겠지만 중국, 러시아에 대응해서 증설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밖에 없고 자발적이 아니라 글로벌 요구에 의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출도 가능할 거라 봤던 거거든요. 2년치 당기순이익이 4조 원에 육박하면 2년치 이익을 담보로 대출해줄 은행이 없을까? 그렇게 튼튼한 회사에다가 확실한 회사에다가 돈을 안 빌려줄까요? 매출과 이익을 보면요 좋습니다. 근데 재무 상태가 의외로 안 좋아요. 23년 자산이 19조에서 24년 43조가 됩니다. 1년 만에 몸집이 2배로 커졌죠. 하나오션 인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부채도 15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자본이 11조 원이에요. 부채 비율이 281%고요. 이게 지금 연결 재무제표거든요. 유상증자가 아닌 부채를 택하게 되면 3조 6천억이 부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314%가 됩니다.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214%로 떨어져요. 제 생각은 이 회사는 부채로 해결해도 되는데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닌가. 그거 아니면은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거는 해외에서 방산 입찰을 넣을 때 입찰 점수를 높게 받아야 이제 계약을 따낼 수가 있는데 입찰 점수 들어가는 항목에 부채 비율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마다 서로 다를 거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걸 찾아봤는데요. 영국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순 부채가 에비타의 3.5배가 넘으면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올라갈수록 신용 점수랑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니까 입찰 점수의 감점 요인이 되더라고요. 유럽도 이거와 비슷하다라 봤을 때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입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기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부채를 쓰면은 또 감점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유상증자밖에 없네? 유상증자 해야 되나? 뻥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컸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도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밑에 계열사들이 있어요. 하나 오션이랑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 오션의 자산과 부채가 큰 편이죠.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오션에서 배당을 줘서 모회사로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별도 재무제표 보면요 작년 매출이 8조예요. 하나 오션 매출이 11조 정도니까 이게 확 쪼그라드는 거죠. 별도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입니다. 이 자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 혼자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별도 순이익은 1조 원이에요. 3조 5천억 유상증자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정도의 순이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빠르게 늘었어요. 3년 만에 3조의 부채가 13조 8천억 부채로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죠. 이러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6천억 유상증자 대신에 대출을 받았다면은 부채 비율이 497%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어도 부채 비율 500% 레버리지는 굉장히 크죠. 이거는 입찰을 떠나서 그냥 부채 비율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가 될 거예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은 194%가 됩니다. 200%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해외 방산 입찰의 신용점수 평가 영역에서 부담이 사라지겠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루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대출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싶거든요. 돈을 잘 버는데 부채 비율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일이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미리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들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야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치 배당할 때 예고를 해주듯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는 예고를 좀 해주면 투자자들이 그래도 언지를 하잖아요. 이 회사가 1, 2년 안에 유상증자 한 번을 할 거래.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랑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랑 다르죠. 아무리 연애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뜬금포로 고백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언지를 주면서 나 고백할 거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연 있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왜 하필 상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시점에 몰려서 나오는지 이게 연관성이 과연 없는 걸까? 대중은 믿질 않을 거예요. 기업의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재산에 피해를 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대기업이 조 단위의 유상증자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에 반감을 가지겠죠.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주주들과 기업인들의 시각이 상반된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라서, 거기다가 의견도 상반된 상태라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승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공개 토론이 필요해요. 이 공개 토론이 유튜브 라이브로 나간다던가 이렇게 돼서 국민들도 볼 수 있고 기업인들도 볼 수 있고 다 같이 봐야죠. 대표자들끼리만 토론하면 뭐합니까? 같이 이해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원래 토론이라는 거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합의안을 도출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대부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게 우선 첫 번째 문제고, 단순히 좋은 거 나쁜 거로 편가르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토론할 때 찬과 반이 나뉘어서 싸운다, 서로 편들어주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답을 찾아야 돼요. 찬과 반은 서로 적이 아니에요. 답을 찾자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내용 뜯어보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네, 그럼 대안이 없을까? 이런 대안은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요? 했을 때 이 정도 대안이면은 우리도 합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러면서 서로 합의안이 나와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런 문화들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나오기는커녕 서로 예고 없이 유상증자 때리고 이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하는 거죠. 주가가 오를만 하면은 물적 분할 한번 하고, 오를만 하면은 유상증자 한번 하고, 오를만 하면은 갑자기 뭐 이상한 것도 한번 하고, 해외 법인 빼돌리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주주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미 벌써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이 해묵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